21일 일요일, 오늘 MPB 크보 경기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주간은 시간대 나눠서 갔고, 저녁 경기는 들어왔고, 일리아가 좀 깨지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. 오늘 메이저리그는 중승부로 진행을 했는데, 중승부가 좀 아쉽게 오늘 경기를 거의 안 틀렸거든요. 한 4경기? 5경기 정도 될 것 같은데, 틀리면은 한 4경기 정도, 네 경기 아니면 5경기 될 것 같은데, 오늘 거의 안 틀렸고. 근데 중승부가 깨졌으니까 뭐 많이 아쉽고요. 그래도 약간 나눠서 보험을 좀 쳐가지고 가져가긴 했어요. 그래서 맨진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랬다. 좀 가져왔다. 오늘 MPB 크보는 한 번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경기 2콘 있고요. 낮 경기하고 이제 크보하고 좀 같이 버무려서 좀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경기는 라쿠텐 대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경기씩 놀아먹기를 했고요. 어제 라쿠텐은 참 출루를 많이 했는데 정말 뭐 중내산해 하면서 한 점 차로 갱신이 승리를 거뒀다. 요래 보시면 되고 유타로 와타나베 특유의 어떤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빛을 발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? 한 경기씩 놀아먹기 했고 오늘 위닝 결정전이고 후지 마사로 냈습니다. 치유로 선발은 비슷비슷하거든요. 오늘 비슷비슷한 선발의 마치업, 고놈이 고놈 매치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후지 마사루 최근에 뭐 무난무난한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고요.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쪽에 좀 가까워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피칭 해주고 있는 최근에 후지 마사루고 이 양반도 구위가 별로이기 때문에 한번 터질 때 좀 시게 터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최근의 경기들은 그래도 대체로 무난무난했다. 시게 터진 경기들이 한 번씩 있고 그럴 때는 진짜 뭐 배팅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시게 터지는데 이제 그럴 때가 있다. 세이브전 전적 상당히 좀 좋았고. 스미다치로는 이제 올 시즌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여름 구간 이후부터는 계속 별로예요 사실 그죠? 시즌 출발은 올해는 뭐 포텐 제대로 터트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름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별로다. 최근 10경기 정도 보면 양 선발들의 ERA는 거의 비슷하거든요. 3.65, 3.76이니까 둘 다 사실 뭐 이름값에 비해서 이렇게 잘 던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 후지 마사루의 특징은 조금 좀 터질 때 좀 시게 터진다는 거. 스미다치로는 뭐 시게 터지는 경기가 많진 않지만 꾸준하게 실점이 많다는 비슷비슷한 실점들을 했지만은 조금 좀 특성은 좀 달랐다. 요 정도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코찍찍 죄송합니다. 오늘도 이거를 완벽하게 복구를 못했네요. 그렇다 해서 선발은 좀 비슷비슷한 매치업이고요. 뭐 상대 전적까지 좀 감안했을 때 후지 마사로가 조금 좀 나아 보이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양팀 타격감 면에서는 전 세이브가 조금 좀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. 불펜 쪽이야 뭐 세이브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승부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승 쪽은 그래도 세이브, 라쿠텐, 프렌 5.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주니치 대 요미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니치는 어제 이제 간만에 승리를 거뒀고요. 어제 이제 은퇴식 시즌 말미다 보니까 뭐 은퇴식 행사 또 이제 자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동기부여가 되면서 많이 이기는 팀들도 있고 하기도 한데 근데 뭐 은퇴식 한다고 뭐 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. KT 같은 팀들은 은퇴식 할 때 거의 이긴 꼬라지가 없어요. 대단한 새끼들이야. 유한준 은퇴식 할 때, 한준영 은퇴식 할 때 막 개처발리고 그랬거든요. 형준이 나와가지고. 그래서 이거는 뭐 팀별로 좀 차이가 있고 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게 무조건은 아니거든요. 그죠? 그저께 뭐 나카타쇼 은퇴식 할 때는 패배를 했고 어제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렇고요. 요미우리 히로시마전 2경기 좀 챙기면서 순위 싸움 막바지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원정입니다. 그렇죠? 요미우리가 원정가면 조금 좀 별로고요. 일단 주리치 원정에서는 6승 6패로 나름대로 뭐 비슷하게 좀 붙여놓기는 붙여놨고요. 근데 어제 그제 필승조 2명 오늘 나오면 3연투거든요. 3연투를 웬만하면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할 만한 것 같고 오타하고 말티가 오늘 나오면 3연투입니다. 올 선발은 유다이 오노 나오고요. 올 시즌 회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재작년에는 거의 못 던졌고 작년에는 몇 이닝 안 던졌는데 좀 부진했고 올 시즌에는 홈에서는 극강이고 원정에서 조금 좀 별로였는데 직전 경기 한신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을 굉장히 잘 던졌어요. 한신 올 시즌 빠따를 감안하면은 진짜 뭐 너무너무 잘 던졌다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것 같죠. 원정에서 한신 상대 이렇게 잘 던지고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대치를 조금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요미우리 전적은 원래도 꽤 괜찮은 편인데 역시 홈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.
올해 뭐 한 번 좀 탈린 경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유다이 오노는 뭐 홈에서는 기대감이 있다. 다나카 마사이로 작년에 2군에서 너무 별로였고 1군에서 잠깐 모습을 내비쳤었고요. 예, 올 시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2군에서의 성적도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나은가 그런 생각 정도 하게 되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. 올 시즌 4.81이니까 사실 뭐 잘 던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민망합니다. 최근 10경기에서 5.15 이렇게 찍고 있고. 최근에 그래도 뭐 잘 던지는 경기들이 한 번씩 좀 있었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데 이닝 히팅도 살짝 좀 아쉽고 대체적으로 뭐 좋게 봐주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올 시즌 뭐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을 실점한 경기가 한 번 있었다. 음. 일단 선발 기대치는 아무래도 뭐 유다의 오너 쪽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. 주니치가 요즘 경기력이 좀 뜨뜻미지근하긴 한데, 예, 그리고 요미우리의 불펜 사면투 이런 것들도 좀 걸려 있다는 것 좀 감안하면은 주니치 쪽으로 좀 봐줄 만하지 않나? 예, 주니치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코치지 진짜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조금 거북하시죠? 다음 경기는 니포넴 대 지바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레전드 경기였죠. 예, 니오넴이 이제 불펜 쪽에서 그런 부연은 따로 안 하시면 좋아요, 그죠? 예, 제가 뭐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진 않는데 일단 뭐 대세에 엄청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제 말에 부연을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. 예. 제가 모든 참 여러 가지를 보고 들어오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게 다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예. 자기 생각하고 비교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.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. 근데 저도 표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막 수만 가지 팩트들을 조합해서 조합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. 어제 니오넴 대 지바로 때는 대환장 경기를 했고요. 예, 뭐 아시다시피 니오넴이야 뭐 항상 대환장 경기는 불펜 쪽에서 좀 많이 사단이 나긴 합니다, 그죠? 예, 타치코타로 발발된 모습들이 이제 불펜 쪽에서 조금 좀 이제 저희가 되면서 경기가 좀 비벼졌다. 네네,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 후쿠시마랜드 오지마 카즈야 이렇게 나오고요. 일단 어제 첫 번째 시리즈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가 약간 좀 치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조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된 것 같아요. 그죠? 일단 후쿠시마 렌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제 나왔던 타치코타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하거든요. 그죠? 예, 폼이 좀 떨어진 타치코타나 후쿠시마 렌이나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기대치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요. 그래서 일단 뭐 지바로 때도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. 이 정도 생각을 좀 드리기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.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폼이 한참 좋았잖아요. 한참 좀 좋았는데 최근 폼이 약간 좀 다운 사이클로 가 있긴 합니다. 최근 세 경기 보면은 라운드 하나 이렇게 맞았고 피안타율도 10개, 9개 이렇게 좀 맞았고 최근에 뭐 3피안타 경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점이 그러니까 최근 폼은 확실히 좀 다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올 시즌 오지마가 다운 사이클일 때 얼마나 안 좋았던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좀 우려가 있기는 하고요. 그래도 뭐 나름대로 니오넴 상대 전적은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니오넴 원정 성적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약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. 선발이 둘 다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요. 어제처럼 이렇게 뭐 빠따를 오지게 많이 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래도 충분히 쳐볼 만한 매치업이고 양 팀 다 이제 불펜 쪽에서는 굉장히 좀 헐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엄청 치고받는 경기 충분히 좀 예상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 일단 지바로 때는 그 마무리하는 그 아저씨 손 다쳐가지고 안 나오. 그 양반은 근데 안 나오는 게 낫긴 해. 예, 마스다 알벤가? 어, 경기 끝나고 벽 쳐가지고 손이 뭐 부러졌나? 뭐 그런 것 같아요. 손에 뭐 금 갔나? 일단 어제도 뭐 꾸역꾸역 뭐 니뽀넴이 승리를 거두긴 거뒀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똥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 매치업에서 그죠? 예, 그래서 뭐 쳐볼 만한 경기인 것 같고 배당 메리트가 좀 덜 느껴지긴 하는 것 같다. 상대 전적을 감안하면 뭐 꾸역꾸역 니뽀넴이 이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별로 7.5대 지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 경기 마지막 경기고요. 소뱅 대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경기는 뭐 정말 대환장 경기였죠, 그렇죠? 소뱅이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어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, 그렇죠? 굉장히 많았는데 패배를 거뒀고 일단 오릭스가 올해 소뱅 상대 정말 이기지를 못했는데 어제 승리를 거뒀다. 오릭스가 요즘 빠따를 못 치는데
이 페이페이돔은 그래도 빠따를 홈런을 칠만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오릭스가 런을 좀 치면 득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나왔던 것 같고. 올 선발 아리아라 대 사토카즈마 이렇게 나오고요.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. 최근 폼은 확실히 조금 좀 떨어졌어요. 그죠?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제가 이제 아리아라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. 이 양반이 뭐 기본적으로 잘 던지는 양반이지만 터지는 경기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. 낮 경기 아니면 야외 경기일 때 좀 터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.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터질 때 좀 시계 터지는 경기들도 좀 많고, 최근에도 뭐 낮 경기에서 뭐 시계 터진 경기들이 있었죠.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, 최근에 낮 경기 두 번 제가 기억나는데 한 번은 터졌고 한 경기는 잘 던졌고, 그렇다 오늘 낮 경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다 요 정도 말씀 좀 드릴 만한 것 같고, 직전 경기가 오릭스 원정이었거든요. 7이닝 3실점 잘 던지고 뭐 승투는 됐는데 만나고 바로 만난다. 오늘 낮 경기다. 오릭스 상대 전적은 굉장히 좋은 양반인데 올 낮 경기라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ERA가 1.59니까 정말 뭐 오릭스 상대로 엄청나게 좀 강했는데, 근데 작년 사례도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. 이 양반이 작년에도 뭐 지바로 때 전에도 엄청나게 강하거든요, 이 양반이. 근데 작년에 지바로 때 낮 경기에서 시계 한번 사고 친 경기가 있어요. 그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. 반대 선발은 사토 카즈마가 나옵니다. 일단은 좌완이고요. 이 양반이 일본에서 뭐 많이 던진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소뱅이 작년에야 뭐 자완이 좀 약한 팀이었지만은 올해는 자완 상대 좀 꽤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2군 성적은 꽤 인상적으로 찍고 올라오기는 했어요. 2군에서 이제 작년 올해 둘 다 1점대를 찍고 있고, 확실히 좀 잘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 그 정도 선수가 아닌가. 제가 마이너 성적이나 2군이나 뭐 크보 2군이나 MPB 2군 성적들을 쭉 보는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, 그래도 2군에서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은 1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거든요. 예, 그리고 2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적을 찍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좀 기대치를 높여보는 게 맞아. 크보도 그렇고 메이저도 그렇고 이건 어느 정도는 좀 먹혀요. 예, 그냥 뭐 2군 성적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대부분 저는 세계 리그를 다 보고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대치가 있어. 예. 그래서 사토카즈마 작년, 재작년 2군에서 어느 정도 잘 다듬어지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하고, 근데 이제 상대가 소뱅이라는 거, 그리고 상대가 소뱅이 자은 상대 올해 굉장히 잘 치는 팀이라는 거, 이런 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다. 낮 경기 아리아라 똥배 경기는 저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오리스 역배 오버 보겠습니다. 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닌데 낮 경기에서 시계 터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거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. 저녁 경기들은 오늘 두 콘으로 진행이 됩니다. 보통 이제 저녁 경기든 낮 경기든 좀 변수들이, 그러니까 저녁 경기든 낮 경기든 단콘, 두콘 이런 경기들은 변수가 좀 크게 뜨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 이런 경기들을 베팅을 하실 때는 역배를 좀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. 예, 정배들을 안정적으로 찍는 것보다는. 근데 어제 낮 경기 세 콘이 3역배가 떴죠, 그죠? 예, 전 역배 매치는 정배 이렇게 봤는데 역배 두 경기는 떴고 이제 그렇게 했고. 근데 오늘 저녁 경기 두 경기 두 콘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경기들이 사실 반대로 보기가 조금 좀 빡센 매치업들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반대를 까불 만한 요소가 있어야 이제 까고 들어가는데 이런 경기도 조금 메리트가 조금 좀 떨어지긴 한다. 예,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야쿠르트 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한신이야 뭐 타격감 좀 꾸준히 좋고, 야쿠르트는 뭐 고만고만합니다. 그렇죠. 요즘에 그나마 좀 잘 치던 무라카미도 좀 타격감이 조금 좀 다운이고, 요즘 뭐 나가오카가 좀 잘 치긴 해요. 오늘 선발은 야마노 타이치가 나옵니다. 홈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어요. 홈에 트라우마가 거의 있는 양반인데, 근데 직전 경기 요코하마전에 6실점으로 이제 시기 털리기도 했고요. 10피안타로. 또 이제 좀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겠죠.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트라우마가. 근데 오늘 또 한신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직전 경기 개털린 야마노 타이치, 한신 빠따를 만나야 된다. 분명히 리스크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. 마사시토는 최근에 조금 좀 안 좋았죠, 그죠? 피안타율도 올라갔고 런 페이스도 좀 꾸준하면서 이제 좀 최근에 폼은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휴식을 줬어요. 한 10, 올 10일 휴식 후 등판이거든요. 예,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복귀전을 야쿠르트전에 좀 잡아준 이유도 기운바시 하라 이거거든요. 예, 이 양반이 구위가 좀 약한 양반이기 때문에 진구 같은데 좀 위험할 수 있는데, 의외로 야쿠르트 상대 전적 엄청 좋았고, 진구 원정에서 엄청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뭐 휴식발, 상대 전적발 이런 거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고요. 양팀 빠따에 대한 기대치 당연히 한신. 네, 불펜은 한신이 뭐 필승적으로 빡빡하게 돌리지 않는 시점에서는 비슷비슷하거나 비슷비슷하게 봐줄 만한 것 같아요. 한신 반대 보기 좀 힘든 것 같고 한신 마인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두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더 리스크가 큰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기 같기는 해요. 예, 아무래도 진구의 변수성, 예, 그리고 마사시 이토가 뭐 휴식을 주긴 했지만 좋아졌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보통 휴식을 받고 나면 좀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. 마지막 경기는 요코 대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코하마는 한신도 한 경기 좀 가져오면서 예, 뭐 꾸준하게 좋은 흐름입니다. 예, 일단 불펜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. 예, 최근에 이제 모리아라 뭐 그리고 이세가 마무리해서 뭐 나름대로 잘 잡아주고 있고 1회에도 이제 뭐 필승조 라인 쪽으로 그냥 오면서 조금 조금 좀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 히로시마는 최근 4연패 하고 있고요. 예, 역시나 뭐 히로시마야 원정에서 좀 별론데 요미우리 원정에서 또 야무지게 털리셨고 원정 최근 10경기에서 1승하고 있습니다. 이 양반들. 오늘 선발은 다이라 겐타로 대 치네이로 하야토 이렇게 만납니다. 일단 다이라 겐타로는 이제 사이드암 투수죠. 요즘에 좀 자주 안 보이는 타입이기는 해요. 예. 요즘 언더핸드 사이드암은 횡적 무브보다는 종쪽 무브를 많이 쓰거든요. 예, 그런 게 좀 대세고 메타가 이제 좀 돌고 도는 거기는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야구 메타는 좀 크게 치는 메타기 때문에 이런 횡적 무브를 쓰는 잠수함보다는 종쪽 무브를 쓰는 잠수함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긴 하거든요. 예,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일단 이 양반 올 시즌 뭐 많이 던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복귀해서 5경기 전반적으로 좀 무난무난했습니다. 예. 꽉 피칭 해주는 경기들도 있고 예, 뭐 적당히 이제 콜스급 원저를 좀 찍어주는 경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불안불안하다. 일단 히로시마는 지금 연속 2경기 만났거든요. 예, 5이닝 1실점, 5이닝 무실점. 잘 던졌고 3번 연속 좀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다. 예, 이 정도. 근데 이 양반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잘 던지고 있거든요. 홈에서 10경기 보면은 4승 1패, ERA가 1.45예요. 일단 요코하마 구장도 좀 바람 많이 구는 구장이라서 예, 좀 타자 구장에 가깝거든요. 홈에서 꽤 잘 던진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. 그리고 요코 히로시마 원정 바다를 만나는 것도 긍정적. 치네이로 하야토의 올 시즌 올 시즌부터 그 1구에서 조금 좀 던지고 있는 양반인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. 4경기 던져가지고 2승 2패 했고 ERA가 3.54. 사실 뭐 얘기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일단 작년하고 올해 원정에서 딱 2경기만 던졌는데 둘 다 패전 먹었고 둘 다 좀 좋지가 않았어요. 아무래도 뭐 신빙들은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 게 거의 국룰인데 확실히 홈 원정 차이가 좀 크게 나긴 했다. 뭐 이거는 히로시마 선발이면은 또 더더욱 그렇죠. 예, 히로시마는 이제 홈이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신빙이니까 그리고 뭐 또 요코하마전 작년에 뭐 만난 거 한 번이고 예, 올해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오픈빨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는데 원정 리스크 정도는 있겠다 이런 거고 원정에서 너무너무 못하거든요 히로시마 지금 네,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딱 한 번 이기고 있는 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 예. 요코하마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. 일단 2경기 중에서 그래도 약간 뭐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거 한신 경기 같긴 한데 둘 다 반대 보기는 좀 힘들다는 마인드긴 합니다. MPB는 다 알아봤고 크보 가보겠습니다. 크보 3경기 일단은 SSG는 어제 너무 오래 쉬고 와가지고 이제 빠따에 대한 의구심 좀 있었는데 어제 그래도 빠따를 뭐 잘 치면서 무난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사실 요즘에 두산은 보기가 좀 힘들죠. 양의지도 안 나오기도 하고 빠따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스스지를 좀 봤는데 무난무난하게 잘 이겼습니다. 근데 뭐 하나 거슬리는 거는 SSG가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꼬무룩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뭐 생각은 해야 돼요. 근데 최근 10경기에서 뭐 꼬무룩 같은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거든요. 그나마도 상대 전적에서 엄청 강했던 신민영이 나왔던 경기 한 번. 어제 뭐 빠따를 좀 많이 쳤기 때문에 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10경기에서는 뭐 꾸준히 잘 치고 있긴 하다. 롯데전에 11득점한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 7득점 했습니다. 두산은 그냥 요즘 뭐 답이 없죠. 불펜도 불안한데다가 빠따도 별로여가지고 빠따 칠 사람도 너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렇다. 올 선발은 김광현 대 최승용 이렇게 나오고요. 김광현 최근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어
조금 좀 리스크는 좀 올라가기는 하는 것 같고요. 근데 두산전 상대 전적이 꽤 좋아가지고 예, 오늘 뭐 깜짝 호투 같은 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아무래도 잔여 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휴식을 부여받고 나오는 일정이긴 하거든요. 13일 날 등판했으니까 지금 7일 쉬고 등판인데다가 SSG가 오늘부터 일정이 좀 팍팍하게 가기는 가는데 어제도 간만에 쉬고 한 경기였고 어제도 불펜을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. 대승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김강현이 충분히 좀 쉬고 온다. 상대 전적에 강점 있는 두산전에 나온다. 이런 거는 뭐 좋게 봐줄 만한 요소고 사실 흔들린다고 했을 때도 SSG 특유의 불펜을 박는 야구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김강현 리스크 당연히 있습니다. 홈에서 이 양반 작년에도 5점대, 올해도 5점대 찍고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일정상으로 상대 전적상으로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도 있다 이런 거고요. 최승용은 뭐 올해 이제 최근에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2군 가가지고 좀 조정기를 겪고 휴식도 좀 겪고 오늘 이제 복귀 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일단 2군에서의 성적을 좀 확인해 봤는데 이닝을 많이 먹고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풀이닝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. 2군에서 3이닝인가 뭐 이닝을 좀 적게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리스크고 근데 뭐 시즌 중반 복귀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뭐 5이닝 먹기도 하거든요. 예. 뭐 그렇다. 예, 뭐 승용이야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있긴 있는데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좀 떨어지는 등판이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두산이 불펜이 좀 별로기 때문에. 그래서 김강현 좀 못 믿었기는 하지만은 SSE 승 오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KT 대 삼성. 이거는 뭐 사실 거의 유사 가을 야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. 타이브레이크 경기도 있었고 양 팀은 참 이런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많이 만났던 그런 팀들인데 오늘 또 중요한 경기를 한번 치르게 됐습니다. 일단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은 삼성이 조금 더 나은 감이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. 양 팀은 지금 둘 다 뭐 빠따는 괜찮고 불펜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측면이고 사실 불펜 불안감이야 뭐 KT도 못지는 않은데 그래도 필승조 쪽에서는 KT가 저는 그래 조금 낫다는 생각은 하거든요. 예. 삼성이 빠따는 조금 나은 것 같고 불펜은 KT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요 정도. 그래서 뭐 사실 뭐 엄대엄의 대결이라고 할 만하겠죠. 이 중요한 경기에서 삼성이 KT한테 좀 많이 깨지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올 시즌 KT가 10승 5패를 하고 있고 또 수원에서 유독 KT가 삼성 상대로 좀 강점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. 올해 6승 2패기도 하고. 근데 일단 최근 흐름에서는 삼성이 조금 낫기 때문에 삼성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 정도 매치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고 엠마누엘 드 헤이소스 대 양창섭입니다. 일단은 엠마누엘 드 헤이소스 이 친구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별로예요, 그죠? 불펜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좀 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최근에 폼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최근에 좀 이닝도 못 먹고 실점도 좀 덜어 많았고 자원 상대 좀 강점이 있는 팀이 삼성인데 삼성이 해수수공은 좀 잘 못 치기는 못 쳤거든요. 근데 일단 최근에 타격감이 좋고 해수수도 폼이 별로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공략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. 일단은 삼성은 뭐 좌라인이 좋은 팀인데 그래도 좌투수공을 잘 치거든요. 그런 점들. 양창섭은 올 시즌 뭐 롱이나 이제 스윙맨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양반인데 굉장히 잘 던져요.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올 시즌 성적은 꽤 괜찮기는 하거든요. 직전 경기 KT전에 이제 엄청나게 잘 던지면서 오늘 또 선발로 낙점을 받았는데 뭐 잘 던지고 또 이제 바로 나오는 거는 약간 리스크 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최근 폼 자체가 그냥 기대감이 좀 있는 양반이긴 하다. 수원에서는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기는 있다. 이 정도. 일단 헤이수스가 요즘 폼이 좀 별로라는 점. 오늘 이 경기도 아마 불펜에서 옥신각신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, 또. 두 팀 다 뭐 타격감은 괜찮은데다가 선발은 서로 뭐 기대치가 조금 있는 측면도 있고 불펜은 별로인데다가 팠다가면 좋기 때문에 또 먼저 터트리니 누가 또 시계 터트리니 이런 싸움을 불펜에서 좀 할 만한 그 정도 매첩이라고 보고요. 너무 중요한 매첩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뭐 치고받고 좀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고요. KT가 지금 1.39 똥배 받은 이유는 아마 상대 전적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대 전적보다는 최근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 역배프는 9.1더 보겠습니다.
마지막 경기는 기아 대 N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아는 참 야구를 정말 더럽게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최근 기준으로 그죠. 어제도 거의 뭐 승리를 당한 느낌이고 NC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불펜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불펜 쪽에서 좀 빵꾸 나서 이제 승리를 당한 거지. 진짜 좀 야구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, 기아. 올해 기아 제가 기아 팬이었으면 진짜 쌍욕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해. 참 진짜 너무 안 풀리기도 하고 너무 못하기도 하고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올해 기아는. NC는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발이 많이 빵꾸가 나 있고 불펜은 뭐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있기는 있어요. 근데 불펜을 너무너무 많이 써야 되는 최근의 경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도 이제 한두 명 빵꾸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죠? 불펜을 뭐 7명, 8명 쓰는데 어떻게 다 잘 던지겠습니까? 그죠? 이제 그런 게 최근에 NC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. 방망이도 조금 더 뜨뜻미지근한 경향이 있고 일단 불펜 자체는 꽤 메리트가 있어요, 사실. 그죠? 불펜 자체는 꽤 메리트가 있지만은 너무 많은 불펜을 써야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빵꾸가 자꾸 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. 오늘 이의리 대 김태경이고요. 이의리는 직전 경기를 일단 뭐 간만에 호투를 한번 했습니다. LG전이었고 6이닝 2실점 5볼질. 이의리가 이런 투수죠, 그렇죠? 볼질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삼진 능력은 있기 때문에 뭐 이의리 챌린저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, 그죠? 빠따를 잘 치는 팀이든 못 치는 팀이든 구분 안 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친구 아닙니까, 그죠? 이 양반이 잘 던지는 날은 이렇게 꽉 잘 던져 버립니다. LG든 누구를 만나든. 그렇다. 근데 이렇게 잘 던졌다고 올 또 잘 던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이 양반은 그죠? 말 그대로 주사위 형이고 언제 어떻게 져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다. 근데 저는 뭐 이을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꽤 기대를 한 선수기는 해요. 구위만큼은 국내에서 손에 꼽는 구위를 보여주는 친구기 때문에. 근데 또 볼질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뭘 져 털려도 이상하진 않다. 반대 불펜은 김태경이고요. 김태경 역시 뭐 기대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1군에서 이렇게 뭐 많이 던지지도 않았고 올해 2군에서는 조금 좀 나아지긴 나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아 빠따 요즘 사람 아니니까 뭐 깜짝 어투 같은 거 좀 나올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.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닝 히팅 기대시 떨어진다는 거. NC가 불펜 왁구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불펜을 계속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.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터지기 마련이라는 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NC 쪽으로 좀 좋게 봐주기가 조금 좀 어려운 매치업인 것 같긴 합니다. 이의리가 적당히 버텨주면은 역시 뭐 이제 기아가 해볼 만한 매치업이고 일단 뭐 배당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 정도. 이의리가 정말 종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양반이긴 하니까 기아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. 다 알아봤나요? 다 알아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